네, 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조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산업과장은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조 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강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 정책 담당 유태정 계장입니다. 창조 산업 담당 김진락 계장입니다. 평생교육 담당 정세환 계장입니다. 에너지 담당 박래만 계장입니다. 그 뒤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창조 산업과는 우리 군의 군정 비전인 내일의 도시 창조구청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우리 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속 직원 모두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산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다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잘 받들고 보완해서 거창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는 일에 전 부서원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희 창조산업과는 지난해 6건의 시정 및 조치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완결이 1건, 지금 추진 중이 5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립대학 통폐합에 대한 대책 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도립대학 통폐합에 대해서 교육도시인 창군을 중심으로 이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찾아라 하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원님들 비롯해서 군수님, 국회의원, 도의원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 경남 도립 남해대학 창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해와서 지난 7월 3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개편 방향은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됩니다. 이 본부 소재지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통합기간은 2015년도 내년 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총장이 지금 남해대학, 창대학 이렇게 2개 있는 걸 총장을 1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 캠퍼스에서 순환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1단계로 2016년도까지, 2단계로 2020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교수는 2020년도까지 전체 53명에서 48명으로 5명이 감축되게 되겠습니다. 전체 학생 정원도 940명 정원에서 7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명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또 유사하고 중복되는 학과를 통폐합을 해서 21개 학과, 2개 대학의 21개 학과를 17개 학과로 4개 학과가 감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 양 대학에서 통폐합에 관한 협의를 해서 결정한 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것입니다. 네, 오늘 방청인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해 준 데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감사 진행을 위해 방청인에게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인께서는 이념 유념하시어 감사 진행에 반영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이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46페이지 법조타운과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법조타운은 온데간 데도 없고 오로지 구치소와 교도소라는 이름의 찬성과 반대로 국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로 전 국민이 침통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또한 첨예한 문제로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군수님 솔직한 심정이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지난 민선 5기 때 저희들이 지형 해남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행정 통합에 대한 그런 위기감, 또 국책 사업이 또 인근에 또 위치되고 우리가 또 빠져 있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질타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 국가 계획이 있는 사항을 우리 지역 문제와 겸해서 하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지역에 화두가 되었었고, 거기에는 여기 하시는 우리 6대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또 기관 관련되시는 분들, 거의 우리가 또 관련하시는 분들 다 정말 야심차게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오기까지도 저희들이 하자 하니까 법무부에서 한다, 법원 검찰청도 한다, 이런 사항들이 쉽게 된 상황은 아니었고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 이렇게 해서 해왔는 상황이 또 이렇게 그동안 또 조용하게 추진을 또 정말 지역 전체가 순조로운 진행을 하다가 또 이번 육사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또 노출이 되고 지역에 또 화두가 된다 해서 하여튼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이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법조타운에 대한 사업 배경과 그동안 추진 상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추진 배경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실제 출발은 그 성산마을에 계시는 분들의 가축 악취 문제로 처음 출발합니다. 저희들이 4년 전에 선거 관련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연계할 때 현대아파트나 거기 계시는 여러분들로부터 악취 문제 해결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었고, 저희 또 행정을 입장에서는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이 또 지역의 고질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걸 좀 약을 넣는다든지 또 미생물 치료 드린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조금 써가면서도 처리를 해봐도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일반적인 방법이 그 부분들이 너무 또 재래식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방법이라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까 싶어서 결국은 그 지역이 이제 우리 창업 도시계획 전체를 보면 그 다시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냐 싶어서 사업자, 소위 아파트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주를 안 시키고는 그 방법 해결할 길이 없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자들하고도 한번 이래 검토도 시켜보고 실제 그래 해보고 하니까 우선 그 지역이 주거지 인간길에 집가가 좀 비싼 그런 문제가 처음에 일반 사업하기 힘이 들고, 두 번째 이제 아파트 사업이나 민간 사업이 하게 되면은 소시 기반 시설을 그 사업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그는 개성개성이 없어서 하기가 힘이 들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2010년, 11년도에 그 행정 통합이 상당히 이제 거론되는 지역이 하도였는데, 그 합천 쪽에서 그 국가 계획에 돼 있는 그 교정시설 계획을 지금 그게 유치를 좀 한다, 그런 어떤 활동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 법무부로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결국은 전국의 법원 검찰청이 있는 지역은 교정시설 설치가 법무부 계획에 다 들어있는데, 단지 우리 있는 우리 경남도 통영도 다 했고 밀양도 다 했고,
그래서 세 군데만 전국에 남아 있다. 남원, 통영, 뭐 거창, 남원하고 영동하고 우리 거창이 남아 있는데 우리 거창이 2015년 이후에 계획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럼 이왕 어쨌든 국가 계획이 도록이 돼 있는 걸 좀 조기에 어찌보면 시행을 해서 이 성산마을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소위 이제 우리로 봐 행정적 입장에서 극묵과 얼먹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안 되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그 어른들하고도 같이 뭐 주간 기간 또 이런 식의 또 얘기도 해보는 중에 그때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육도시 거창에 교정시설은 구치소이면 교도소인데 이것이 맞겠느냐. 그 역기능이 좀 이런 거부 반응이 좀 많이 오고 해서 조사를 또 저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다니고 시설에 대한 이미지부터 또 그 지역에 갔을 때 나타나는 지역 이미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해보니까 거의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많더라.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던 그런 문제나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이상에 크게 없더라. 그래서 다른 전국의 또 교육도시 한 지역도 이런 교정시설이 다 있더라. 그렇게 해서 제 교정시설 계획에 어느 정도 안을 잡고 처음에 행정 내부적으로 교정시설 계획만 떨렁하니까 또 면적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중에 또 법원 검찰청이 오래돼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론이 좀 되는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통영군이나 타 지자체도 그 법원 검찰과 교정시설을 타원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지역 개발이 되고 하는 사례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념을 해서 우리가 법원 검찰도 같이 옮김으로써 또 면적도 확산되고 그러므로써 또 우리 한편 더 생각하는 게 행정 입장에서는 저희 거창읍에 주거 지역이 되어 있는 것이 송정 택지지구하는 저지구하고 내가 가지리 저지구만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럼 송정 택지지구는 어째도 그것이 그렇게 해소가 돼 가고 그러면은 우리 저 지역도 주거 지역 해소가 되지고 하면은 그럼 우리 도창업 도시가 새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그런 포괄적인 장래까지 계획도 보는 중에 이제 우리 그 법조타원 안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중에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모델로 삼고 법무부 정보도 받고 한 것이 이제 영월군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에서도 어떤 법무부에 와서도 정말 그 뭐 상당히 지역 경제 효과나 또 우려되는 그런 지역 이미지 문제가 크게 없더라. 그래서 또 그 재수자분들도 또 상당히 경량급의 그런 특성화하는 자치 형식으로 유도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그 홍보도 하고 의회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유치위원회도 구성도 되고 해서 이제 뭐 출발하게 되었고 현재 지금까지 추진을 해가지고 와서 현재 그 기본적인 어떤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금 설계가 이제 8월달 이제 끝이 거의 났고 뭐 하반기 법무부 계획이 이제 뭐 착공한다는 그런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그 법원 검찰청 관련도 예산을 지금 기본 용역을 지금 설계를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뭐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동안에 뭐 맹칭 관련 좀 우려하던 게 이제 교정시설인데 왜 구치소냐 교도소냐 이게는 이제 또 이미지가 지들 처음에 출발할 때 이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쓰는 시설 용어가 교정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오픈할 그런 당시에 구치소냐 교도소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실무적으로 할 때부터 저희들은 경남에는 통영도 구치소, 밀양도 구치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치소가 가능한 사항이다라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공시가 되지 말아도 교정시설로 이제 출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구치소가 가능하다, 구치소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또 명칭 확정도 좀 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그 재소사에 대한 것도 영월군과 같이 이제 법무부 용어로 S1 등급 이제 뭐 경제사범 소위 부도나신 분들 또 교통사고 나셨던 가실범들 또 뭐 공무원 범죄 이런 분들이 연계되는 걸로 지금 정리를 좀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실시 설계가 끝이 나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보상도 지금 보상 공고도 하고 진행도 되고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그 일부 보상도 완료를 하고 또 이주단지 그 사업자도 뭐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을 옮겨야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진입도로나 관련되는 그런 절차도 뭐 행정 관련 절차도 많이 가져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법무부에서 뭐 착공을 하지 않겠나 지금 그래 보고 진행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학부모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대다수가 법조타운에 가려진 구치소라는 사실을 숨기고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해 당시 지역민에 대한 동의와 적극적인 홍보
설득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1차적인 어떤 저희들이 협의라고 동의한 그 협의를 하고 상의하는 데가 이제 의회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얘기를 쓰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 일반 자금 프로젝트는 그래 되지는데 이 같은 경우도 저희들 국가가 이만한 돈을 들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어떤 틀에서 연계되기 때문에 이제 추진위원회 이제 그 유치원회 구성이 되고 그 유치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각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다 요청도 했고 오신 분들은 다 들어가지고 그날 다 했습니다. 그리 연계가 되고 또 그 언론 쪽으로나 또 많은 홍보를 했었고 그 당시에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조타운이 어떤 거고 법원 검찰청에다가 이후에 뭐 보호관찰소도 옵니다. 교정시설은 뭐 통영구치소나 그 밀양구치소거나 또 포항교도소 같이 디자인도 아주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저희들 따라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또 그 당시에 또 참여를 못 하셨거나 못 들으신 분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다 하면은 저희들도 행정이 뭐 한다고 한 사항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혹시 또 이런 프로젝트에 연계되면은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회를 삼기다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은 그 본의원도 법조타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 이번에 뭐 이 사건이 되도 되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좀 아는 상황인데 조금 군에서 그 좀 홍보는 했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설득을 하든지 정확한 홍보를 해서 좀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학부모들이 가장 지금 우려하는 학교 근처 수용 시설이라는 대부분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그렇다면 그창 군내 장소 이전에 대한 고려와 계획은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장기 계획화 돼 있고 또 합천에서 유치한다 이런 개념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기에 이제 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째도 이 하게 된 시발점 자체가 성산마을 냄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 선택을 하면 저기 지금 그 보상이나 지금 성산마을 자체가 하게 되면은 한 200억 이상 지금 보상비하고 연계될 게 아마 보상비가 연계죠. 280억 성산마을 그 교정시설 관련해가 연계될 사항이 그래 되는 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갖고 항해할 수 있는 길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문제 해결도 하고 어째도 와야 될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활용하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장소 이전에 관련 사항은 아주 좀 힘들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들로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와 소통으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튼 뭐 앞에 저희들이 또 한다고 한 사항들이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을 해서 또 이러고 또 지역을 걱정하시는 또 학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시민단체 분들께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또 대화도 하고 또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또 보완도 하고 방법을 해서 국민 공감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끝으로 그 4년여에 걸친 법조타운 조성 계획이 더 이상 갈등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예. 이홍희 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예, 이용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거창구치소 문제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246페이지 법조타운 유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거창의 그 극소수의 국민 때문에 시끄럽죠? 예,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2011년도 그 본 의원이 그 이장할 때 보면은 그 법조타운, 구치소, 교정시설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시작했는데 왜 요즘 와서 그 반대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군수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이 시작할 당시에 이제 교정시설이니까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 이러니까 법조타운 교정시설은 많이 묻힌 것 같아요. 그리고 교정시설이라는 걸 정확하게 의미를 국민들이 해석을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거창의 설치를 국가계획위에서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교정시설이 구치소인지 교도소인지 명칭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명칭 결정은 이번 그 6월달에 원래 6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명칭을 사용을 거창 구치소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거창은 이제 교정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인식이 많지 않았던 그런 처음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혼돈이 있고 법조 타운 이런 이야기 그 타운화 한다는 여기에 이렇게 중점을 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교정시설 그게 구치소 교도소인데 그걸 좀 이해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한간에서는 그 법조타운 사업이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결국은 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소문도 떠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치소는 법조타운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하나의 기관으로 파악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조타운 지금 우리 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은 법조타운입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창구치소, 교정시 거창구치소고 이 거창군의 정책과 국가계획이 맞물려서 이렇게 거창 법조타운이라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말씀을 그걸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타운 내에는 지금 있는 법원, 검찰 이 현 위치에 있는 에서 구치소 설치된 구치소 앞으로 지금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보도 자료 이런 걸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밑에 있는 보호 관찰소도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고 앞으로 지금 정부와 군수님 직접 가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출입국 관리소 사무소도 우리 군을 비롯해서 함양, 산청, 거창 합천 뭐 넓게는 장수 이런 무주까지 이렇게 해서 그 외국인들 관리하는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도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그 지역을 타운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네를 법조 관련 기관들을 동네를 만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치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전 2, 3년 전만 해도 비가 오면은 그 축사의 그 악취가 심해서 민원이 지속되어 온 걸로 아는데 요즘은 냄새가 별로 안 난다는 말도 많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법조타운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디겠습니까? 그 성산마을이죠. 그쪽으로 이전을 하니까 성산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분들이 막 50여 년 동안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거기 냄새 난다고 온 거창 사람들이 그쪽을 보고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이렇게 한 그런 건데 그분들이 이 부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그 냄새 악취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준 이런 부분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2011년도 이걸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가축을 이렇게 입식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어서 이렇게 냄새 나지 않는 것이고 그 중간에도 그 지금 비어 있는 축사 이런데 그 업을 하는 분들 들어와서 왜 가만히 두느냐 이걸 가축을 입식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빌려달라 이렇게 임차를 요구하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건 아니다.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형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만에 하나 거창구치소 설치가 취소된다고 가정하고 법원, 검찰청 이전만으로 법조타운을 조성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거창의 구치소가 저 위치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법원, 검찰을 설득하고 우리가 이야기해서 지금 현 청사가 옮겨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법원, 검찰, 청사가 옮겨지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조타운 내에 법원, 검찰, 구치소 외에 그 추가로 설치되는 출입국 관리소의 경우 그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기관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 군수님께서 여러 차례 갔었는데 그 법무부
외국인 이 출입국 관리본부에 가서도 이야기했고 또 그거는 거기는 주간 부처니까 주간 부처의 동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걸 또 하려면 조직이 갖춰야 되니까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창조정부 전략실장도 지금 직접 만나서 이 이야기를 군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 법조타원이 들어서서 이해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고 이 부분은 그래서 법조타운이 완성이 돼가는 2017년도 그 이전에 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조타운이 조성되면은 거창이 인근 지역에 대해 거점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판단됩니다. 만약 구치소가 합천, 함양 등 다른 지역에 설치되면 장기적으로 법원, 검찰도 그쪽으로 가고 결국 거창은 국가기관을 빼앗기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합천에서 그런 유치 활동을 했다 이래서 신문을 한번 검색을 해 찾아봤는데 매일경제 2004년도 9월 며칠장 이 매일경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경제 교도소 교정시설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 이래가지고 나도 깜짝 놀라서 그걸 한번 보니까 거기 이야기가 나온 게 합천 군수하고 합천군의 직원들이 2004년도에 법무부에 찾아와서 교정시설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로비를 해서 그 신문이 기사를 난 거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합천에서. 그래서 이 합천에서 이 교정시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 지금 이렇게 안 좋아하고 기피시설이라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 교정시설이 거기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법원, 검찰을 옮겨 가져가겠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타운화를 한다는 그런 계획도 돼 있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힘이 있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오고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만약에 지금 우리 거창이 이 교정시설 이 구치소가 싫다. 그래서 합천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고 나면은 다음에는 법원, 검찰을 반드시 가져가려고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그래 됐을 경우에 거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군수님이 자리에 부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거창 국민 자존심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여러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법조타운 유치 과정에서 그 교도소라는 점을 국민에게 숨기고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서명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누차 저희들이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잘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서명 운동을 할 당시 서명부에도 교정시설 및 법조탄 유치 촉구 서명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모든 게 그래 돼 있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서명 받을 때 홍보물에도 밀양구치소, 통영구치소 얘기 들고 포항교도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치는 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조금 이렇게 간과하고 또 알리는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서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게 있지 않냐 이렇게 반성도 해봅니다. 예.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교도소라고 하는데 거창에 들어오는 교정시설의 정확한 명칭이 교도소입니까, 구치소입니까? 명칭 사용을 거창 구치소로 한다 이렇게 법무부 공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자료도 제출했는데 이 구치소 명칭이 그러면 올해 6월달에 명칭이 결정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창구치소는 거창지원, 지청, 간렵, 미결수가 수용되고 밀양, 통영과 마찬가지로 기결수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 기결수가 경비처우 등급 S2등급 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경제사범, 과실범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 부분도 저희들 그 국민들 우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부에 건의해서 이번 8월 달이죠. 8월 20 며칠인가 이 공문이 왔습니다. 이거는
S2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용자들이 처우를 받는 등급이 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이 S1, S2, S3, S4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제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완화 등급. 제일 먼저 S1이 개방입니다. 개방 등급. 이게 천안 개방 교도소 하나밖에 지금 없습니다. S2라고 하는 것은 완화 등급. 그렇게 최상급이죠. S1, S2가. 그다음에 S3가 일반 등급, 일반 처우 등급. 그다음에 S4는 중경비. 그럼 거기는 이렇게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은 S2급 이상을 수용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자치제 교도소를 한다. 지금 영월 교도소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제 교도소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무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공문을 내려줬습니다. 이 부분 이게 처음에는 S2 등급 분들이 오다가 나중에는 뭐 S4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법무부가 결정한 사항인데 그걸 믿어야지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좋아요. 그 의원들이 모두 그 서울 남부구치소, 원주교도소, 영월교도소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네. 교도소 인근에 학교, 아파트 단지, 주택 등이 들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왜 빨리 시행을 하지 않는가요? 이 부분은 아까 권수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는 유치까지 했습니다. 유치까지 했고 지금 법무부의 위임을 받아서 토지 보상 여기까지 지금 합니다. 물론 앞에 이제 도로를 내는 것이라든지 도시계획 도로 내는 것이 이런 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은 법무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를 아마 설계 납품이 다음 달 이번 달 뭐 8일인가 이렇게 된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되고 나면은 관련 절차를 아마 법무부에서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법조타운 내에 지원 지청이 이전되고 나면은 현재 그 지원 지청 부지는 우리 군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한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조타운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 중에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중에 70억이 지금 법원 검찰이 법조타운 내로 이전 신축하는 데 드는 부지 10,000평을 사는 돈입니다. 사고 부지 조성하고 거기 70억이 듭니다. 지금 예상을. 그래서 지금 있는 법원 검찰이 옮겨서 신축은 물론 국비로 하죠. 신축을 하고 나게 되면은 지금 저기 남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얼마고 평수 4,800평 정도 되는데 저기는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한데 국민 모든 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공모를 해서 저기 뭘 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도록 그렇게 지시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구상은 우리 거창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그런 정도의 어떤 시설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는 뭐 예를 들면 문화예술 그다음에 뭐 또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컨벤션 기능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종합적인 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시설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런 게 서고 나면은 죽전근린공원과 그 지금 있는 부지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위로 이제 오버브리지 다리를 놔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 거창군이 그 교육도시 상징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카데미 파크의 중심 센터 역할을 이렇게 해서 누가 와서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거창이 정말로 교육도시로서의 어떤 인프라 또 이런 모든 환경을 갖추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거창 구치소를 반대하시는 학부모님께서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으시고 찬성 측에서는 얼마 전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이제 법조타운 유치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게 관련된 뜻이 있고 있는 분들, 그런 또 기관 단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런 찬성 반대 의견으로 거창이 지역적으로 분열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군지역에서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역 갈등이 해소되어 통합되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참 제가 이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담당 실무 책임자로서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되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좀 실무자로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또 반성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저희들 그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이게 추진할 이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이 많은 언론, 사회단체, 국민, 기관단체 어느 한 곳에서도 이게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반대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왜 다 안 알리는다, 나는 몰랐다, 왜 속였느냐 이렇게 하겠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해오고 했는데 어느 누가 이 사업을 군정의 책임자로서도 그렇고 또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서도 이걸 왜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 대화를 이렇게 좀 해보니까 우리를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실무자로서도 그렇고 또 한 인간으로서 거창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들어봐도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하면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학부모의 심정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도 가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대화를 좀 해서 이게 지금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다, 감사하는 이런 생각을 분위기입니까? 조용하십시오. 예, 마치고 또 질문 시켜주십시오. 마칠 때 됐습니다. 퇴장시켜 주십시오. 너무 이거 질의하는데 그거 나오면 안 됩니다, 의원이. 예, 과장님 그 법조타운과 거창구치소와 관련해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이미 이용기 군수가 공약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은 제가 이 민주주의의 그 선거가 있고 선거를 결과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오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좀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예. 앉아 있어. 그 질문권 다 충분히 됐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개 앉아 남았습니다. 있어요. 한 개 앉아 있어요. 예, 1분 남았어. 1분. 그래 할게요. 앉아.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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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 그 해주시기 의원이 바랍니다. 질의하는데 그 의원이 일어나서 그따구로 하면은 그게 A입니까? 자, 그건 안 났잖아요. 그렇지? 하셔야죠. 자제해 주세요. 그래 가만히 있으세요. 예, 다 됐으니까. 예. 지금 마무리해 주세요. 그 창조 정책과에서 그 법조타운 외에 포괄 보조 사업 등 국비 확보와 관련한 중요한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업무들을 잘 챙기고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합니다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이 있습니다. 예. 그 명절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발 국민 간의 갈등 없이 조용히 추석 명절 잘 쉬게 설득해서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말 안 나오게 제발 좀 거창이 조용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손 들었습니다. 예, 김향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10분 내로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지금 두 사람 질문했습니다. 두 사람 대답했습니다. 시간 얼마 갔습니까? 그 10분 정도 이제 1분 있으면 하라고 그냥 했는데 쉬는 시간 되겠네요. 예, 들어보십시오. 10분 정도 하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곧 그 마무리가 되기 싶어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질문과 이해해 주시고. 관련된 대답만 짤막짤막하게 들으시고 잘라주셔야죠. 그거는 위원장이 할 일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하여튼 원활하게 공평하게 해서 충분히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준 과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거창교도소는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인식 어떤 기준으로 그걸 물으시는 예, 거예요?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어떤 기준인지를 말씀하셔야 대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혐오시설 말 모르십니까? 그 남말 뜻 모르십니까? 압니다.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혐오시설을 합니까? 어떤 기준이냐뇨. 그냥 싫으면 혐오시설이고 좋으면 혐오시설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다.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법적으로 이렇게 혐오시설이라는 이런 분류는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아니라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느끼는 예, 인식들은 예. 혐오시설.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자, 거창군 2010년도 11월 3일 포항교도소 방문 결과 보고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예. 2010년 11월 18일 의회 주례 보고 공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혐오 기피 시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갔다 네. 오신 분의 네. 그 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공문 파악되십니까? 그건 아마 일반적인 인식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공문에 갔다 온 분의 보고입니다. 예, 보고 그 내용에 갔다 온 분 옆에 있습니다. 자, 혐오 시설입니다. 그래 군에서도 혐오 기피 시설로 인식했습니다. 자, 집단 민원이 예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리겠습니까? 저 시간이 없다 안 합니까? 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 부분은 그 구치소 교정시설 하나만 왔을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민원이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한 것이죠. 집단 민원 예상됐죠. 자, 집단 민원 예상됐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공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단 민원이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어떻게 했냐면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자, 이미지를 혐오 이미지를 약화시키자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공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과장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창 구치소입니까? 교도소입니까? 거창 구치소로 법무부에서 명칭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구치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미결수 수용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은 구치소가 기결수도 함께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구치소냐 교도소냐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요즘 별로 없습니다. 구분을 할 필요가 별로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구는 왜 그렇게 구치소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교도소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로 교도소로. 표기가 되어 있죠. 여기 설계도에도 그 교정시설 부분에 교도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행형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이 있는데요. 그 정확한 명칭은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해서 약자로 네. 형행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네. 요 법률 안에 보면은 거기에 관한 규정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잠시 아마 우리 유계장님 유능하신 유계장님 갖고 계실 텐데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아는 예. 것까지 대답하겠습니다. 형행법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자료 없으세요? 네. 거창 교정시설 신축 기본조사 설계 용역이라는 과업 지시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받은 건데요. 네. 여기 2012년 5월 법무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아마 아실 겁니다. 요 안에 보면 거창 교정시설 신축 설계 용역 설계 지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9월 30일 이렇게 해서 거창 가로 열고 교 해가지고 가로 닫고 시설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는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공식 법무부에서 거창으로 내려보는 공문에 다 교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치소라고 우기십니다. 그 별 의미도 없는 거라고 칩시다. 네. 자, 그리고 그 안에 건물 규모를 보면은 남자 미결 수용동, 남자 기결 수용동, 의료 수용동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각각 이제 한 동, 세 동, 한 동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하는 인원을 보면은 자, 미결 수용동 40명, 자, 남자 기결 수용동 330명, 그리고 자, 의료 수용동에서 3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계산기로 본 의원이 두드려 보니까 10%, 82.5%, 7.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00%입니다. 자, 남자 기결 수용동 퍼센테이지가 82.5%입니다. 자, 개념상 이거 교도소입니까? 구치소입니까? 자, 교도소입니다. 자,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잠깐만요. 아까 제가 예, 구치소냐 교도소냐만 물었습니다. 교도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그 관련된 요 과업 요 지시서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요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요 보면 본과업 지시서는 거창 교도소 신축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 작성. 자, 맨 마지막에 하는 과정이겠죠. 여기에서 자, 거창 교도소 신축 기본조사 설계 용역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또 교도소가 나옵니다. 이래 공문에 전부 교도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교도소인지 구치소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2010년에 11월 30일에 포항교도소를 갔다 오셨죠. 자, 이 포항교도소에 갔다 와가지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이제 문제점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네요. 자, 첫 번째, 혐오시설을 이제 염려하는 내용과 인근 그 주민과 군민 일부가 집단 민원을 우려할 수 있다 해서 가로 열고 님비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창군 발전 목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아빠들이 걱정하는 것을 군에서도 미리 예견을 한 거죠. 자, 청정 자연 휴양 관광 교육도시 지향하는 거창군 발전 목표와 교정시설을 여기에 부합되지 않고 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뭐라고 해놨냐면 법조타운화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약화시키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민원 우려도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그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더 씌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정황이 충분히 보였다라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 보고서 뒤편에 영월군에서 유치한 사례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영월로 유치한 사례도 그 영월은요 네.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영월은 그 시간이 없으니까 영월은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석탄산업 엉망진창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우리 거창이 그런 곳입니까? 우리 거창은요 인구도 미미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곳이에요. 비교할 때를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요. 2010년에 11월 15일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서 법무부를 방문
하신 그 결과 보고서입니다. 여기 그 법무부에서요 와보고 놀랬답니다. 왜냐하면요 와서 보니까 온 데가 아파트촌이고요 학교라서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 여기 교도소 들어오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2번을 돌려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자, 이 법무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다른 곳을 좀 물색해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용기 군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사업은 이미 법무부에 승인이 나고 또 많이 진척이 되어서 뭐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이상준 과장님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데 법무부에서 2번을 이렇게 그 보류를 시키고 다시 해봐라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거창처럼 저렇게 아파트촌에 교도소 있는 곳들 많더라라는 말씀하시는데요. 현상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자, 처음부터 저렇게 형성된 도심에 교도소가 들어 있는 경우는 우리 거창이 유일하다는 것을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 담당하시는 최고 2분이 거창밖에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 도심에 있는 그런 그 교도소가 있는 그런 도시 지역을 비교해서도 아니 되십니다. 자, 거창은 지금 더더군다나 작은 소도시에다가 교육도시에다가 그런 브랜드 이미지까지 있는 곳에다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심에다가 이 교도소를 갖다 박아 였는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있으며 그대로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혐오시설, 교도소와 같은, 그러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칩시다, 교도소가. 근데 교도소가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지역 주민의 그 의사가 존중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뭐 대리 투표 유형이 각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우리 창조과 직원들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이따만한 이거 3권입니다. 이걸 다 카피하시고 또 다시 요 또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 지워주시고 다시 또 복사하시고 또 이렇게 편철하시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달 내에 하셨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이게 대략 한 1,500 정도, 이게 한 양이 정확하게 한 1,000 정도라고 합시다. 여기에 과연 몇 명이나 진짜 했을까? 정말 의구심이 납니다. 군수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눈만 있으면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대리투표에 대한 부분은 주민 여론 수렴 전혀 안 됐다는 점 제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요 2가지 요 입지에 있어서 문제점과 요 대리투표에 대한 부분 그 주민들에게 밝히고 특히 우리 군의원들 정말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정확히 지적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상입니다. 설명을 말씀드릴까요? 아까 그 과업지시서 뭐 그런 이야기한 건 아마 용역사에서 만든 그런 자료일 겁니다. 그게 그 내용이 그 용역사에서 그 내용을 교정시설인지 그 당시에는 그 교정시설로 이렇게 용어가 통용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교도소라는 말이 나왔는지 아마 용역사의 보고서일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아까 또 하나는 현 포항교도소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출장을 갔다 와서 보고 한 내용에 그건 우려 사항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영월교도소 같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영월교도소 같이 군민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영월 군수님은 하나 더 유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을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우리가 걸르고 검토를 해본 것이다. 현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법무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게 이 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적지 인지를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명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부는 이 부분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구치소 그러니까 교정시설 유치를 하면서 그 대가로 우리 군의 정책으로 현재 있는 법원 검찰을 같이 옮겨서 이전 신축해서 타운을 만든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걸 빨리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서명부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 요건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지적하신 대리 서명 그런 거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행정 그 유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면서 행정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서명을 하는데 이렇게 한 분이 서명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예, 과장님, 그걸 이제 관치 서명이라고 합니다. 관주도 행정이라고도 하고요. 요새는 그걸 그러니까 협치라고 합니다. 협치, 관치가 아니고. 민간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민간을 활용하면 협치지만 공문이 앞뒤 순서가 안 맞습니다. 이 공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이 부분은 지휘원의 이렇습니다. 공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군정이 이렇게 의사결정에서 나아가는 것은 군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를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이 군을 위하고 군정을 위하는 일에 군에서 국가 계획과 맞물려서 정책 결정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 조직에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도와주는 단체가 구성되고 그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군 행정 조직이 도와주고 같이 가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요새 협치라고 그럽니다. 협치. 그렇게 해서 이 군정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맞습니다. 지금 관치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예, 위원장이 잠시 그 회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오후에 1시간 6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조금 쉬다 할까요?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5만 원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